오늘 아침 8시, 저는 잠실 세내역 근처 신한은행 지점 앞에서 한참을 서성거렸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더는 미룰 수 없었어요. 이제 정말 끝내야 할 때였으니까요. 손이 떨려왔습니다. 아침 혈압약을 먹었는데도 관자놀이가 지끈거리는 걸 보면 아마도 혈압이 올랐나 봅니다. 하지만 이미 결심했어요. 어서 오세요.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카드 정지 신청하려고요. 네. 본인 확인 먼저 하겠습니다. 신분증 보여주시겠어요? 주민등록증을 꺼내는데 지갑 속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년 추석, 마지막으로 가족 사진 찍던 날이에요. 그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죠. 아버님, 어떤 카드를 정지하시려고요? 세 장이요. 가족 카드까지 전부 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으세요? 혹시 많이 피곤하신가요? 아니요. 그냥 진행해 주세요. 가방 안에는 방금 전 약국에서 산 혈압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먹은 약에 효과가 있을 리 없죠. 이럴 줄 알았으면 약을 하나 더 먹고 올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끝이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직원이 카드 정지 신청서를 내밀 때 문득 어제 저녁 며느리가 보낸 마지막 카톡이 떠올랐어요. 아버님, 이번 달도 현조 학원비랑 지수 영어 유치원비 좀 부탁드려요.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그 메시지를 본 순간 6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가슴 한켠이 차갑게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내야겠다고 결심했죠. 신청서 작성 완료하셨나요? 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고 서명을 하는데 눈앞이 살짝 흐려졌습니다. 화가 나서 그런 건지 슬퍼서 그런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의 시작이에요. 우리 아들이 경영학과에 합격했다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서울대 정문 앞에서 찍은 사진을 지금도 제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쓰고 있어요. 그때는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죠. 아들 공부시키느라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떡볶이 장사도 했고 밤늦게까지 대리운전도 뛰었어요. 와이프는 입시학원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아들 과외비를 벌었죠. 아들, 너는 공부만 해라. 나머지는 다 엄마 아빠가 책임질게.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그 약속을 지켰어요. 아들이 원하는 건 무엇이든 다 해주려 했죠. 종로 대성학원도 보냈습니다. 취업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취업 준비에만 전념하라고 알바 한 번 안 시키고 1년 동안 모든 걸 지원했죠. 제 월급의 절반 이상이 들어갔지만 아들이 원하는 회사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삼성에 입사했어요. 그날 저녁 삼겹살집에서 축하 파티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제 우리 아들 삼성맨이네. 그때 와이프랑 저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고생한 게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눈물이 날 것 같더군요. 그리고 3년 후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신혼집을 장만해 주기로 했죠. 퇴직금에다 대출까지 끼얹어서요. 아버지,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됐다. 이 정도는 해줘야지. 너는 우리 자부심이야. 그때 아들이 겸연쩍게 웃던 모습이 떠오르네요. 그 미소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 인생은 탄탄대로구나.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해준 모든 것들이 오히려 독이 될 줄은요. 아버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4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아들의 목소리에 이미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강남의 한 커피숍에서 만난 아들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죠. 저, 결혼하려고 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이 누군가를 만난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없었는데 갑자기 결혼이라니요. 그게, 현서가 임신했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아메리카노가 살짝 떨렸습니다.
아들의 말은 계속 이어졌어요. 6개월 정도 만났는데 저희가 실수를. 아내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제 머릿속은 하얘졌고 귀에서는 윙 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 처자는 뭐 하는 사람이니? 그게 지금은 일을 쉬고 있어요. 원래 쇼핑몰을. 말끝을 흐리는 아들을 보며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삼성 다니는 아들과 쇼핑몰이라니. 다음 주 토요일 강남에서 상견례를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둘의 만남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묻고 싶은 게 많았지만, 이미 임신 5개월이라는 현실 앞에서는 아무것도 물을 수 없었죠. 우리 현서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예비 며느리의 어머니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뒤에 숨은 계산적인 무언가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결혼식은 2달 후로 잡혔습니다. 하객들은 축하한다며 웃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들의 시선 속에 숨어 있는 의문과 걱정을. 이렇게 서두르는 걸 보니 신부가 좀 수상한데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나보낸 후 아내와 둘이 있는 자리에서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잘 될 거야. 라고 중얼거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더 큰 폭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제가 손주를 처음 본 건 출산 2주 후였습니다.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에 저희는 참을 수 없는 가슴 졸임 속에서 병원 근처만 맴돌았죠. 병원 로비에서 기다리던 그 시간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로비 벤치에 앉아 있으면서도 저는 자꾸만 아기가 있는 산부인과 병동을 올려다보았어요. 아들한테 전화 한 번만 더 해볼까? 여보,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현서가 아직 몸조리 중이래매. 겨우 허락을 받아 병실에 들어갔을 때 이미 현서 어머니는 손주를 안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들어가자 얼른 아기를 며느리 품에 돌려주더군요. 아기 한 번만 안아보면 안 될까? 하지만 돌아온 건 며느리의 차가운 대답이었습니다. 지금은 좀 아기가 낯선 사람을 보면 놀란다고 하더라고요. 낯선 사람이라니. 저는 그 아이의 할아버지인데. 퇴원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기 보러 가도 될까? 라고 물으면 항상 같은 대답이 돌아왔죠. 죄송해요, 아버님. 오늘은 친정엄마가 와 계셔서 아기가 좀 까탈스러워서 지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100일 잔치까지는 좀 조심스러워서요. 하지만 인스타그램에는 매일같이 올라왔습니다. 안사돈이 손주를 안고 찍은 사진들이요. 해시태그까지 달려 있었죠. 해시태그 사랑스러운 우리 손주, 해시태그 할머니 최고, 해시태그 육아스타그램. 여보, 우리도 저기 같이 찍힌 사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아내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100일 잔치는 노보텔에서 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제 슬슬 가보시는 게. 아직 손주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며느리 친구들이 오기 시작했다며 먼저 돌아가라는 눈치를 주더군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할머니 자격도 없나 봐요. 그날 밤 며느리의 인스타그램에는 또다시 새로운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사돈이 손주와 함께 찍은 100일 잔치 사진이었죠. 그때부터였을까요? 제 가슴 한켠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아빠, 장모님이 이제 우리 집에서 같이 사실 것 같아요. 퇴근길에 받은 아들의 전화였습니다. 순간 차 핸들을 꽉 움켜쥐었네요. 같이 산다고. 갑자기 무슨. 아기 돌보는 것도 힘들고 현서가 많이 지쳐 보여서요. 목이 메었습니다. 작년에 신혼집을 마련해 줄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죠. 아버님,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다음 날 아들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와 다르게 화장도 안 한 채였어요. 친정어머니가 오시면 월 300만 원 정도는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파트 대출금도 아직 절반이나 남았는데
그리고 아버님, 제가 아기 용품 카드 값이 좀 밀렸는데. 매달 청구되는 카드값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나타나는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청구서, 구찌, 프라다 같은 명품 매장 결제 내역, 애기 교육용품이에요. 스스로 놀 수 있게 몬테소리. 변명처럼 들리는 며느리의 말. 하지만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들은 달랐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며느리, 친정 어머니와 함께 찍은 압구정 뷔페 사진. 여보, 통장을 보세요. 한밤중 아내가 들고 온 통장을 보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러다 우리 노후는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만 제 귀에는 이미 다른 소리만 들렸습니다. 카드 긁는 소리, 현금이 빠져나가는 소리, 그리고 멀어져가는 아들의 발자국 소리. 어둠 속에서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님, 이번 추석은 저희가 발리로 가기로 했어요. 추석을 일주일 앞두고 받은 카톡 메시지였습니다. 발리라니. 작년 추석에는 괌, 설에는 하와이. 명절 때마다 해외여행이라니. 여보, 올해도 아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미 명절 음식 재료를 사다 놓은 장바구니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한숨만 내쉬었죠. 요즘은 다들 이래요, 아버님. 명절에 여행 가는 게 트렌드라고 하더라고요. 며느리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트렌드. 그 단어가 가슴을 후벼 팠어요. 차례상을 차리던 손길이 덜덜 떨렸습니다. 작년엔 그래도 명절 음식이라도 싸들고 가서 보았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안 되는군요. 여보, 그럼 우리끼리라도 차례 지내요. 아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명절날 텅 빈 거실에 제사상 하나 덩그러니 차려놓고 혼자 절을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제 자식들 얼굴도 보기 힘드네요. 그때 카톡이 왔네요. 발리 리조트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 손주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창밖으로는 추석 연휴를 맞아 귀성길에 오른 차들이 줄지어 지나가고 있었죠. 그때 다시 카톡이 왔습니다. 아버님, 다음 주에 잠깐 현조 보러 오세요. 여행 갔다 오면 피곤해서 애 돌보기 힘들 것 같아서요. 더는 휴대폰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창가에 서서 지나가는 차들을 바라보는데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더군요. 여보, 이게 하룻밤 사이에 뭐가 이렇게 많이. 아내의 놀란 목소리에 부엌으로 가보니 설거지 거리가 싱크대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손주 보러 잠깐 들른다는 게 결국 집안일까지 떠맡게 될 줄은 몰랐죠. 어머님, 제가 요새 너무 힘들어서. 며느리는 소파에 길게 누워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는 해시태그 육아스타그램, 해시태그 맘스타그램 해시태그를 달아가며 글을 올리더니 정작 현실에서는 아이고, 힘들어. 설거지를 마친 아내가 허리를 짚었습니다. 작년에 했던 허리 수술 자리가 아직도 아프다고 했는데 어머님, 그런데 내일도 와주실 수 있으세요? 친구들이랑 압구정에서 약속이 있어서. 며느리의 말에 아내는 잠시 굳었다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의 카톡이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번에 주식을 좀 했는데 생각보다 안 좋게 됐네요.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뒤이어 며느리에게도 메시지가 왔죠. 아버님, 현조 영어 유치원비가 밀렸어요. 이번 달은 제가 조금 써서. 핸드폰을 내려놓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저번 주 현서 어머니 용돈 300만 원, 어제 결제된 백화점 카드값 200만 원. 여보, 우리 통장에 얼마 남았죠? 아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어요. 퇴직금을 털어 만든 노후 자금이 바닥나고 있다는 걸 차마 말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때 다시 카톡이 울렸습니다. 아버님, 왜 이렇게 인색하시나요? 친정엄마는 용돈을 더 올려주신다는데.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관자놀이가 지끈거렸어요. 여보, 혈압약
아내가 놀란 목소리로 약을 건네줬지만 이미 제 귓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무언가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할 말이 있어서요. 일요일 저녁 청담동 스타벅스에서 마주한 아들 부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샤넬 백을 맸고 손목에는 까르띠에 시계가 반짝였죠. 친정어머니 용돈을 좀 올렸으면 해요. 현조도 봐주시는데. 숨이 턱 막혔습니다. 뭐라고? 네, 그리고 저희도 생활비를 좀 더. 말꼬리를 흐리는 아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방금 배달된 아메리카노가 식어가고 있었어요. 미쳤니? 지금도 나가는 돈이 얼만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한마디를 던졌죠. 아버님, 그거 얼마나 한다고 생색이세요? 신혼집? 그거야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다른 집은 20억짜리도 사주던데. 순간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주머니 속 카드 내역서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 같았어요. 당연하다고? 손이 떨려왔습니다. 어제 받은 카드 내역서가 스치듯 지나갔어요. 아빠, 솔직히 요즘 시대에 이 정도는 기본 아닌가요? 친구들은 다. 더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방에서 카드 내역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쾅 내려놓았어요. 이게 당연한 거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혈압이 순식간에 치솟는 게 느껴졌어요. 아버님, 저희가 이 동네에서 체면도 있고. 며느리의 뻔뻔한 목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소나기에 쥔 카드 내역서가 구겨졌어요. 체면! 입술이 바싹 말랐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때였습니다. 며느리의 휴대폰에서 카톡이 울렸어요. 현서야, 이번 주말에 몰디브 가자. 패키지 예약했어? 화면에 떴다 사라진 메시지. 친정 어머니와의 대화였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는 안 되겠구나. 결심이 섰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제 손은 자꾸만 떨렸고 관자놀이는 지끈거렸지만 머릿속만은 이상하리만큼 맑았어요. 그날 밤 아내와 오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제 끝내자. 우리가 지금 이러다가는 알아요. 저도 더는 못 참겠어요. 그리고 곧장 잠실 신한은행으로 향했죠. 아들 내외 가족카드 3장을 모두 정지시켰습니다. 이 카드들 당장 정지해 주세요. 재발급도 안 되게요. 네, 손님. 혹시 분실하신 건가요? 아니요. 제가 더는 쓰고 싶지 않아서요.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아저씨, 이 집 급매물로 내놓을게요. 좀 급하게 팔아야 해서요. 중개사 아저씨는 제 얼굴을 한참 쳐다보더니 무언가 사연이 있음을 눈치챘는지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갑자기 카드가 안 된다는데. 그래, 내가 정지시켰어. 네. 왜요? 이제 네 살 길은 네가 찾아봐.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네요. 차창에 맺힌 빗방울이 흘러내리는 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구나. 아버님, 대체 무슨 일이에요? 집 앞에 아들 부부가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이 붉게 충혈된 게 보였어요. 몰디브 패키지 예약이 날아갔잖아요. 카드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해요? 현관문을 여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는 불안한 듯 제 팔을 잡았죠. 그리고 오늘 굿즈 매장에서 제가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지 아세요? 결제가 안 된다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망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돈으로 후요식하면서 진짜 망신당한 사람이 누군 줄 알아? 아버님, 이게 무슨... 이제 끝이야. 더는 너희 마음대로 못해.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시댁은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신 거예요? 돈 몇 푼 가지고 친정에선 이런 적 없었거든요? 아버님이 그렇게 못 도와주셨으면 아예 처음부터 우리 결혼을 반대하시지 그랬어요. 순간 아내가 비틀거렸습니다.
아내를 부축하는데 며느리의 독설이 계속됐습니다. 친구들은 다 30억짜리 신혼집에 살면서 저는 이렇게 초라하게 살아야 하나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닥쳐! 처음으로 제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복도가 쩌렁쩌렁 울렸어요. 너희가 뭘 했는지 알기나 해? 내 퇴직금, 노후자금 다 어디로 갔는지 알아? 그런 거 저희가 알게 뭐예요? 자식 낳았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이러시면 안 돼요. 아들이 찾아온 건 다음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평소에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한 얼굴로 카드값 연체되면 제 신용등급이 말끝을 흐리는 아들을 바라보는데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연체. 네가 긁어놓은 카드값이잖아. 그래도 갑자기 이러시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카드 명세서들이 가득했죠. 이거 봐. 지난달에만 현서가 백화점에서 200만 원을 썼어. 너희 월급이 얼만데? 그게 와이프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스트레스. 그럼 내 돈으로 풀어도 되는 거야?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제부터 네 능력으로 살아봐. 얼마나 멋진 신랑인지, 얼마나 대단한 아들인지 한번 보여줘봐. 아빠, 그리고 집도 내놨어. 2달 안에 비워.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아들은 넋이 나간 듯 저를 바라봤어요. 이게 무슨 농담이시죠? 농담 같아? 너희가 내 인생을 농담으로 만들었으니 나도 너희 인생을 한번 농담으로 만들어 볼까? 퇴근길 아들에게서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톡에는 아빠, 제발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읽지 않고 차단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내야 할 때니까요. 부동산에서 온 전화를 받자마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매수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이었죠. 웬만한 조건이면 바로 계약하자는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중개사무소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내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한숨 소리가 자꾸 귓가를 맴돌았어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순간 제 손에 들린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아들 명의로 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중개사는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이미 후순위 담보대출도 있어서 매각해도 남는 게 얼마 없을 거라고. 제 귀에는 윙 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으로 명품 가방도 매지 않은 채였고 아들은 퇴근 후 술을 마신 듯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둘 다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곧 갚을 거라고. 제발 집만은 팔지 말아달라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더 이상 제 마음을 흔들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멍청했는지 깨닫게 해줄 뿐이었죠. 저는 모른 척했어요. 이제는 정말 끝을 봐야 했으니까요. 매수자와의 가계약이 잡혔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아들에게서 장문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달라질 거라며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했죠. 하지만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계약금이 들어올 거고 2달 후면 그들은 이 집에서 나가야 할 거라고.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일찍 전화가 왔습니다. 카드 대금이 연체되어 아들의 신용등급이 크게 떨어졌다는 소식이었죠. 순간 가슴 한켠이 아려왔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퇴근길에 우연히 마주친 광경은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백화점 근처에서 본 며느리의 모습이었죠. 명품관 쇼윈도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발길을 돌리는 뒷모습이 처연해 보였을까요? 한심해 보였을까요? 다음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도 비뚤어져 있었죠. 술 냄새가 났습니다. 점심시간도 아닌데 회사를 빠져나온 모양이었어요. 아들은 한참을 흐느끼며 호소했습니다. 카드값에 대출금. 이제는 생활비조차 힘들어졌다고. 더구나 아기 분유값도 없어서 친구들한테 빌리고 있다고. 저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 지갑을 열었겠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아들의 구겨진 넥타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네가 현실을 마주하는구나. 며칠 뒤 이번에는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로 제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죠. 친정에서도 더는 도와줄 수 없다며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더 이상 제 마음을 흔들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호구 같은 아버지였는지 새삼 깨닫게 해줄 뿐이었죠. 며칠 뒤 퇴근길에 아내와 함께 마트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던 중 건너편 통로에서 아들 부부를 마주쳤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며느리는 더 이상 명품 옷이나 가방은 없었습니다. 대신 아기 분유 하나를 들고 한참을 고민하는 모습이었어요. 아들은 바구니 속의 가격표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한숨을 쉬고 있었죠. 저희를 발견한 아들이 다가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입을 열었죠. 꼴 보기 싫으면 자신들이 먼저 사라져주면 좋겠다고. 이제는 부모 자식 간의 정도 다 식었다고. 아내는 제 팔을 잡았지만 저는 이미 카트를 돌려 다른 통로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며느리의 훌쩍이는 소리를 못 들은 척했죠. 그날 밤 아들에게서 장문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친다고. 이제는 정말 달라질 거라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했죠. 하지만 답장은 간단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다고. 그동안의 오만했던 모습들이 하나도 잊히지 않는다고. 아내는 휴대폰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이제는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차갑게. 그들을 내 삶에서 지워내고 있었죠. 예전에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자식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들의 오만이 만든 상처는 이제 그들 스스로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으니까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신혼집 매매 잔금일이었습니다. 중개사무소에서 마지막 서류를 정리하는 동안 아들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받지 않았죠. 과거의 저라면 당장 해결해 주려 했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와 오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제는 정말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죠. 다음 날 아침 아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더 이상 부모 자식이 아니라고. 앞으로는 연락도 하지 말라고. 자신의 살 길은 스스로 찾으라고. 사돈도 전화가 왔습니다. 딸이 너무 힘들어한다며.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며. 하지만 이제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아들이 채무 조정을 신청했다는 소식이었죠. 하지만 더 이상 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빚은 그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였으니까요. 퇴근길에 마주친 저녁 뉴스에서는 카드 빚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내는 한숨을 쉬었지만 저는 무덤덤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이제 네 살 길은 네가 찾아봐.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처럼 제 마음도 이제는 차갑게 식어버렸네요.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마트에서 우연히 분유 진열대를 보게 됐습니다. 제 손주가 먹던 브랜드가 눈에 들어왔죠. 순간 발걸음이 멈칫했습니다. 지금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손주 생각만 하면 가슴 한켠이 저릿해집니다. 지난주에는 아내가 옷장 정리를 하다가 손주의 베넷 저고리를 발견하고는 한참을 울었다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놀이터를 지나게 됐습니다. 그네에서 아이들이 웃으며 노는 모습이 보였죠. 문득 손주가 걸음마를 시작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 작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꼭 잡던 순간이. 아내는 요즘 잠을 잘 못 이룬다고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손주 사진을 보며 훌쩍이는 소리가 들리곤 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단단해지려 해도 꿈에서는 자꾸 아들의 어린 시절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하철에서 우연히 보게 된 젊은 부부와 아기. 순간 아들 가족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들도 지금쯤 출근길 지하철에서 이런 마음일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죠. 밤마다 책상 서랍 속 사진첩을 꺼내봅니다. 아들의 돌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대학 졸업식 사진.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한숨만 나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카드 명세서와 대출 서류들을 다시 꺼내보며 마음을 다잡았죠. 자식이라는 이유로, 손주라는 이유로. 더는 흔들리면 안 된다고.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아들 카드를 다 막고 10억대 신혼집도 매각했다고.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이는 제가 너무 심한 게 아니냐며 고개를 저었고, 또 어떤 이는 그래도 자식인데 그러면 안 된다고 했죠. 같은 아파트 사는 이웃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묻곤 했죠. 아들과는 잘 해결됐는지, 손주는 잘 지내는지. 동네 술집에서도 비슷했습니다. 20년 지기 친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냐고. 교회에 다니는 아내는 더 힘들어했습니다. 권사님들이 자꾸 아들 얘기를 꺼내고 용서가 먼저라는 말씀을 하신다고. 기도 중에도 자꾸 눈물이 난다고 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매일 밤 청구서를 보며 잠 못 이루던 날들을. 아내가 혈압약 먹고 쓰러질 때의 두려움을. 그리고 우리의 노후가 산산조각 나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그 고통을. 어제는 이웃집 할머니가 현관 앞에서 붙잡았습니다. 손주가 많이 컸을 텐데 보고 싶지 않냐고. 자식 잘못을 용서하는 게 부모 도리가 아니냐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더는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았죠. 오히려 그들의 말이 제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밤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부모라는 이유로, 자식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참고 희생해야 하는 걸까요? 이제는 그런 굴레에서 벗어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2달 만에 처음으로 여행사에 들렀습니다. 아내와 함께 스위스 패키지 상품을 보면서 문득 웃음이 났습니다. 그동안 자식들 뒷바라지한다고 한 번도 제대로 된 여행 한 번 못 갔던 게 떠올랐기 때문이죠. 여권을 갱신하러 갔을 때 담당 직원이 물었습니다. 가족여행이냐고.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죠. 이제는 아내와 단둘이 가는 여행이라고. 그동안 미뤄뒀던 신혼여행이라고. 새로 이사갈 집을 알아보는 일도 즐거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식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 부부가 살기 좋은 곳을 고르면 되니까요. 아내는 처음으로 자기 취향대로 커튼을 고르며 행복해했습니다. 저녁이면 아내와 동네 산책을 합니다. 손을 잡고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서로를 잊고 살았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더 이상 갑자기 빠져나가는 돈을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제는 우리의 노후를 위해, 우리만의 행복을 위해 돈을 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제는 아내의 생일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고급 레스토랑에서 둘만의 저녁을 먹었죠.
와인 잔을 부딪히며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엔 후회의 눈물이 아닌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편하네요. 창밖으로 늦가을 단풍이 물들어가는 걸 보며 아내가 말했습니다. 카드값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밤마다 독촉 전화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니 혈압약 먹는 횟수도 줄었다고 하더군요. 가끔 동네 마트에서 분유 진열대를 지날 때면 아내의 발걸음이 잠시 멈추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지나칠 뿐이에요. 부모라는 죄로 더는 자식의 인질이 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어제는 처음으로 부부 댄스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죠. 서로 발을 밟아가며 웃고 실수하면서도 행복해하는 우리의 모습이 참 오랜만인 것 같았습니다. 통장을 보며 미소 짓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매달 조금씩 불어나는 잔고를 보면서 우리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듭니다. 자존심을 지켜낸다는 게 이런 거였나 봅니다. 얼마 전 아들 부부가 이사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파트에서 수유동의 작은 빌라로. 하지만 더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몫이니까요. 저녁이면 아내와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십니다. 더는 카드 청구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독촉 전화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이 평화. 참 오랜만에 찾아온 행복입니다. 가끔 길을 걷다 젊은 부부와 아기를 보면 가슴 한켠이 아려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돌립니다. 그것이 자식에 대한 미련인지 아니면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한 아쉬움인지 이제는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우리는 옳은 선택을 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냈으니까요. 이제는 정말 우리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때입니다. 저도 이렇게 사연을 마치고 싶었지만 막상 하나뿐인 아들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도 모르는 건데 자식을 안 보고 산다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저도 주변 사람들의 불효자식들 이야기나 사연을 들으면 냉정하게 잘라버리라고 그런 자식은 필요 없다고 단호하게 말해왔습니다만 그때마다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때는 왜 그리 답답하게 사는 건가 한심하다고 생각도 했지요. 그런데 막상 직접 이렇게 겪어보니 그들의 마음도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부디 정말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식을 잘못 키운 제 잘못이니 뭐라고 하시든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